감지한 상처만이 치유가 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상처는 그냥 숨어있기 때문에 치유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숨어있는 상처를 알 수 있을까? 그 숨어있는 상처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찾아내는 팁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멀리 갯벌이라 그럴까요?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혼자 걷고 있습니다. 내 상처를 이렇게 차리고 내 인식이나 의식의 표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피정도 좋고요. 피정도 가서 뭐 강의 듣거나 막 모여서 같이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 홀로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홀로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 감정을 가만히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 나는 평소에 혼자 있으면은 주로 어떤 감정으로 많이 이렇게 접어들게 될까? 그리고 내가 일부러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감추어둔 감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주의를 가만히 한번 기울여 보는 건데, 이 지배적인 감정이든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든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감정을 탐색해 보느냐 하면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좌를 계속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감정은 하나의 신호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이 신호를 붙들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내가 우울함이 주로 자주 느끼게 되는데, 이 우울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떤 사건에서부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우울한 기분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부터일까? 어떤 경험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울함을. 이런 것들을 점점 탐색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혼자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전문가들과 같이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자기 혼자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 감정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 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어떤 상처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묻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 잊었는데 그걸 왜 일부러 끄집어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숨겨져 있는 상처로부터 휘둘리게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상처에, 숨겨져 있는 상처의 노예가 되는,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이 사람한테는 잘 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뾰족한 어떤 그런 말을, 또 험한 말을 나도 모르게 쏟아내게 되고, 내가 너그러우려고 참 예를 쓰는데 왠지 이 사람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옹졸해지게 되고, 한마디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 나를 끌고 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은 뭔가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나 상처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놓기보다 아프지만은 다시 한번 뒤적거려서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공기가 있는, 햇빛 있는 곳으로 끄집어내어서 좀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겨놓았던, 보지 않고 싶었던 것을 다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숨겨진 감정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영화로 찍는다면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영화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요.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그 영화를 딱 보니까 맞아, 내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해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자막이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영화의 제목이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영화의 제목을 하나 딱 단다면은 뭐로 달고 싶으신가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영화의 제목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가슴 안에 크게 남아있는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제목을 달 거예요. 크게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으로 내리는 결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화에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면은, 이런 사건은 꼭 영화에 나와야 돼.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장면들이 뭘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록을 해보신다면요. 그 장면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어떤 뜻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던 경험이나 기억과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상처와 정말 안 보고 싶었던 그런 어떤 아픔과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숨겨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유사한 거지만은요,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하면은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꼭 나이가 들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참 좋잖아요. 시간도 좀 많고 왠지 할 것이 없어가지고 좀 막 이렇게 무료해지다 보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목표를 하나 정한다면은 전에 저희들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외로움이 고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목표를 하나 정해보는 거죠.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뭐 책으로 내를 목표를 해도 좋고요. 그냥 나 혼자 써서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자서전을 쓴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내 자서전을 써놓고 나서 마치 영화 제목처럼 자서전의 제목을 뭘로 붙일까? 예전에 소그룹을 할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 자서전의 제목을 우왕좌왕 이렇게 붙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지금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양한 그런 제목이 자기만의 어떤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면 여러분들의 제목을 뭘로 붙이고 싶으세요? 이 제목을 붙일 때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것 같은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내 인생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인생이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내가 볼 제목으로 이렇게 정말 나하고 모든 걸 털어놓고 다 얘기하는 어떤 대상이다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 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다 붙여놓고 나중에 출판을 하면은요 제목 바꿔도 돼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알아서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는요 책을 이렇게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어떤 제목을 붙여주거든요. 그거는 그때 거기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그 자서전의 제목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될 거고 왜 이 제목을 내가 붙이게 되었을까? 이 제목은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나의 어떤 경험과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내가 안에서 나올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내 안에서 어쩌면은 내가 미처 기억해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나의 삶의 경험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넣고 싶은 것처럼 이 자서전을 몇 장으로 나눌 것인가. 나의 유년 시기, 결혼 전 시기, 혹은 결혼 후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던 삶의 한 장면이 바뀌는 어떤 그런 그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자서전을 쓴다면은 제일 처음에 쓸 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수도원 입회 전의 시기. 예. 아주 시골에서 살았던 시기들 가지고 쭉 그 안에서 몇 개를 또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살던 시기. 그 다음에 제가 외국에서 한 7년 살았는데, 외국에서 7년 그런 유학 때였던 시기. 예. 그 다음에 돌아왔던 시기. 그 다음에 뭐 행복연구소와의 어떤 시기. 뭐 이렇게 시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자서전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목을 각 장마다 이 나눈 구분마다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 제목을 뭐라 붙일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관점이 담겨져 있는 제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나의 삶의 여정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자서전의 마지막에는 또 그게 있겠죠. 결론으로 남기고 싶은 글. 예. 그런 거 하나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을 내 나름으로 딱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은요, 의외로 얻는 게 많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소그룹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는 거죠. 지금 자서전을 써보는 거, 영화를 찍어보는 거,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마다 상상력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직접 하면은 더 상상력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상상력이 더 발휘될 거고,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데 더 상상력이 발휘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린다면은 한 폭에 그리는 거잖아요. 아주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떤 색을 내가 훨씬 더 많이 쓰게 될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주로 쓰는 색깔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색깔은 어떤 사건, 내 인생의 어떤 경험과 연관이 될까?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기억의 저편으로 묻어놓았던 그 사건들이나 그 경험들과 이렇게 맞닿게 될 수가 있어요. 찾아내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어릴 때 사진들을 여러분 뒤져보시면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순간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색깔들을 통해서든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든 자서전을 쓸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옛날에 그 장면을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내가 어쩌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둔 그런 기억들의 꼬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내가 주로 사용하게 될 색깔들을 이렇게 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나면 이 색깔이 아닌데 생각이 들면 또 색깔을 바꿔요. 새로 그려보고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될 때까지 여러 장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내 인생을 잘 표현한다 싶으시면은요, 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가. 이 색깔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지? 이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색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색깔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인식의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인식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의식 밖에 있는 상처도 있지만은 이 상처는 어쩌면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루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숨겨져 있는 어쩌면은 내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기억의 저편에 묻어둔, 감춰둔, 깊이 꽁꽁 숨겨둔 상처들은 우리 자신에게 일상에 내 삶의 방향이나 내 마음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의식의 밖으로 불러내는 거.
그런 팁들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오시기 바랍니다.